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 시작할게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막 정성을 다해서 화초를 가꿨는데 이상하게 애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속상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이태준 작가의 수필, 화단이 바로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주 이상한 사건 속에 어떤 깊은 철학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봅시다. 인간의 노력이랑 자연의 힘, 그 사이에서 작가는 과연 뭘 깨달았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작품을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화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부터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선이 등장하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아름다움이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작가가 아주 강력하게 이거다 하고 선언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파헤쳐보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 이태준의 화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글이든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 그러니까 장르가 뭔지부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작가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더 잘 보이거든요. 특히 이 화단은 수필이긴 한데 그냥 수필이 아니라 좀 특별한 종류의 수필이에요. 바로 이 점이 주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로 경수필입니다. 한자로 가벼울 경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무겁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되게 깊은 생각거리를 찾아내는 글을 말해요. 이 화단이란 작품이 정말 경수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작가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화단이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시작해서 와, 자연이랑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엄청나게 크고 철학적인 질문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볼까요? 이 글에는요, 화단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꾸는 한 노주인이 등장해요. 생각만 해도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작가가 보기에는 이 풍경이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인의 정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화단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도주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물 주고요. 영양분 좋으라고 거름도 주고요. 심지어 어린 손주들까지 불러서 같이 화단을 돌봐요. 와, 정말 정성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전부 다 인간의 계획 아래에서 인간의 의지대로 자연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정말 너무 이상해요. 노 주인의 정성이 깊어질수록 화단은 더 파릇파릇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꼭 불에 살짝 댄 것처럼 잎이 누렇게 뜨고 오그라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쏟아붓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 바로 여기서부터 작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주인은 처음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그게 그거지 똑같은 물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수돗물이 인간의 계획, 인위적인 노력을 상징한다면 빗물은 뭘까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자연의 섭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수돗물과 빗물의 대립, 이게 바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갈등 구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하고 노주인이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사흘 동안이나 말이죠. 온 세상을 흠뻑 적실 만큼 아주 시원하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비가 왔구나 하는 날씨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이제 끝났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진짜 주인인 자연이 직접 나서는 순간,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인 셈이죠. 그랬더니 정말 마법 같은, 아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 죽어가던 그 화초들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릇파릇해지고 닫혀있던 꽃봉오리들이 막 활짝 피어나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도 안 되던 일을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그냥 사흘 만에 해치워 버린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잔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작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진짜 아름다운 게 뭘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노주인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자기만의 생각이었죠. 노주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멀쩡한 석류나무를 철사로 꽁꽁 감아서 막 4층, 5층 탑 모양으로 비틀어 놓고요. 장미 넝쿨은 억지로 휘게 해서 아치 모양 문처럼 만들어요. 심지어 아직 작은 복숭아 나무한테 원래 맺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억지로 맺게 만들죠.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모양을 바꾸고 통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왼쪽의 노 주인에게 아름다움은 뭐예요? 네, 잘 다듬어진 정원,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작가에게 아름다움이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그냥 제멋대로 자라나는 저 봉숭아처럼 생명력 그 자체인 거죠. 깔끔하게 정돈된 인공미와 좀 거칠어 보여도 살아 숨쉬는 자연미.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노주인은 자기 작품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작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불구이고 기형이고 재앙이다 라고 해요. 와, 불구, 기형, 심지어 재앙이라니. 여러분 이건 그냥 내 스타일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가진 원래 모습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국 폭력일 수 있다는 작가의 정말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철학적 선언인 거죠. 작가는 인위적으로 모양이 뒤틀린 화초들을 볼 때마다 불愉쾌하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 불愉쾌라는 건 그냥 기분 나쁘다, 보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고통받고 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다는 뜻에 가까워요. 작가의 눈에는 저 철사에 묶인 나무들이 마치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관찰과 생각 끝에 이 수필은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제 작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나아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방식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연은 신이다. 와, 정말 대담하고 강력한 선언이죠. 이 짧은 한마디에 사실 작가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인간이 이건 좀 별로네, 고쳐야겠다 하고 평가하거나 다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신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길 가다가 아스팔트 갈라진 틈으로 피어난 이름도 모르는 잡초 본 적 있죠? 그것조차도 신이 만든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연에는 인간이 손대서 고쳐야 할 미완성품이나 실패작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히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하고 나서는 것, 작가는 바로 그걸 인간의 오만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작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연을 파괴할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연처럼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더 좋게 만들 재주는 없다는 거죠. 이 겸손한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태준 작가의 수필 화단을 쭉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쓰인 글인데도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옛날 어느 집 화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 같은 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뭔가요?
잘 계획해서 예쁘게 다듬어 놓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좀 서툴고 거칠고